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오전입니다. 조금 전 아주 낭보가 들어왔죠. 윤여정씨 미나리로 드디어 대한민국 여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품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제 뒷배경은 청와대입니다만 지난해 기생충 봉준호 감독 다음에 줄줄이 불러놓고 그 출연자들 짜파구리 자셔가면서 파한대소하던 그날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왔던 그 씁쓸한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여정씨 이번에 귀국하면 아마 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로 초치해서 또 무언가 한 숟가락 얹으려 들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문심은 차기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어디에 가 있는가 나름 이것저것 취재를 해보고 짚어봤습니다. 짚어봤더니 그림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차기 이 대선 후보는 일단 이재명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이른바 영남 후보론에 꽉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당시 공동정부를 구성했던 자민련 핵심 인사들에게 조용조용한 가운데 많은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그 당시 김대중 당시 대통령 또 대통령 후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니까 확실할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호남은 인구가 작아서 대통령 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 되는 것은 아마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 그리고 결국 호남의 기반 위에 영남 후보를 갖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양자로 영입해서 세웠을 때 결국 영남 후보가 호남의 기반을 갖다가 잡고 영남 후보만이 영호남 이른바 연합 후보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다. 실제 근데 지금 민주당 계열에서 DJ를 빼고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공히 다 호남의 기반 위에 영남 후보가 섰기 때문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부터 생각했던 후계자는 1번 조국, 2번 김경수 그건 1, 2번이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부산 사람인 조국 또 김해 사람인 진주죠. 원래는 진주 사람인 김경수 이와 같이 이른바 노무현의 색깔이 분명하고 이른바 친노 친문적 색깔이 분명하고 믿을만하고 영남 후보 여기에 호남에 세력을 갖다 결합시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으로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사실상 이번에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죠. 조국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국은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의 대상이 되고 있죠. 물론 조국을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도 소수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국민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해서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빼야죠.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로 영남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이재명, 추미애는 대구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경북 상주죠.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추미애는 지난 한 해 동안 윤석열과 그야말로 머리끄댕이 잡고 윤석열 괴롭히는 통에 거의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정말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모멸의 대상이죠. 선거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강력한 지지 기반이 도와주고 근데 그것만 갖고 절대 못 이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라는 게 대충 이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죽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한 35%, 죽어도 보수당이 35%, 가운데 30%에서 35%가량의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하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마음을 바꾸는 스윙 보터, 즉 중도층,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결국 어느 쪽 편을 뜨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승패는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너무나 상처를 갖다 스스로 많이 만들었죠. 아마 본인은 대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인간적 불신이 너무 큽니다. 처음에 이재명 씨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했던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 수석 부실장으로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특히 2017년 대선 그 언저리에 이재명과 문재인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인간적으로 골이 패일 대로 패였죠. 문재인의 이른바 문파들과 또 이재명의 손가역이라고 있습니다. 손가락 혁명군.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민주당에서 문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출당론, 이재명 탈당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부겸을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의중에 두고 있을까요? 물론 민주당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부겸은 운동권의 성골입니다. 심지어는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어느덧 30년 다 되어 갑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선실 중부지역 간첩당 중부지역 간첩단인가? 그래서 이선실 북한에서 내려왔던 간첩 중에 최고위층입니다. 이선실에게 포섭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조그만한 미니정당의 부대변인으로 있던 김부겸 씨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로 봐서는 조국보다 한 서너 길 위인 성골이죠. 정말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3선 4선 의원 했죠. 행안부 장관 했죠. 이번에 왜 국무총리 만들면은 국무총리 한 서너 달 하고 있는 다음에 대략 그 점에서 마지막 이른바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은 사회 명망가에게 총리를 넘기고 김부겸에게 어떤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다음 청와대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거는 현재 9월 11일 이전에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는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겁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같이 120일 전에 뽑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두 달, 즉 11월 초까지 미룰 수가 있죠. 그리고 11월 초 그 언저리에 김부겸 그러니까 한 4, 5개월 국무총리 시킨 다음에 바로 투입하겠다 하는 것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누가 필요할까요? 정세균 씨가 필요한 겁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실 이번에 갑자기 사실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예상은 됐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국회 대정부 질문 앞두고 총리직 홍남기에게 권한대행 넘기고 흔한 얘기로 야반 도주하듯이 튀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생각에서 정세균이 사람 인품은 좋고 하지만은 호남이라는 한계 때문에 결국은 호남에 기반으로 호남 인사 뽑아봐야 결국 호남의 섬에 갇히게 된다. 영남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문과 청와대의 생각이라면은 정세균이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을 일정 부분 저격하고 또 저격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선 일자를 갖다가 11월 초로 늦추는 것을 갖다가 총대를 매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정세균 씨가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정세균 씨 최근에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른바 독자 백신 갖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재명 씨가 독자 백신 개발하겠다. 독자적으로 백신을 갖다 접종하겠다. 그러면서 청와대에다가 러시아제 스푸트닉 백신을 갖다가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세균 씨가 거기다 반발했죠. 안 된다. 라고 하더니 어제 오늘 계속 정세균 씨가 하는 얘기가 이재명은
이른바 중대본 회의에 거의 안 나왔다. 그래서 세상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 저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느냐. 봐라. 지금 당장 어제 오늘 파이자하고 뭐 4천만 회분인가요? 4천만 회분 추가 계약 맺었다. 지금 만약에 러시아제 백신 계약했다가 올 하반기에는 오히려 백신이 백신이 차고 넘쳐서 폐기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은 경기도에 갇혀 있어서 중대본 회의에도 안 나왔고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디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씨도 이번에 저 독자 접종 이른바 스푸트닉 러시아제 스푸트닉 백신 도입을 주장했다가 헛발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꿨어요.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를 만듭니다. 이재명 씨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조함이 느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재명 씨는 각종 방송과 인터뷰 등등에 나와서 내가 왜 탈당하느냐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청와대에서 전혀 자기를 갖다 의중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지율이 지금 여권에서는 1등입니다만 물론 윤석열한테 많이 밀리죠. 여권 압니다. 이재명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주저앉히면 이재명으로 가있던 그 표가 김부겸으로 오든 누구도 오든 올 것이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을 갖다 어떻게든지 중간에 무릎을 꿇리고 중도 하차시키려는 것이죠. 그러니 이재명 씨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독자 백신 헛발질 이후에 재산비례 벌금제라고 100년 전에 핀란드에서 도입했다는 그 제도를 도입해서 앞으로 벌금을 물리되 재산 많은 놈은 더 많은 벌금을 물리고 없는 놈은 재산 조금만 물리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이른바 우리 사회 계층을 이분화시키는 거죠. 갈라치게 하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갖다 서로 싸우게 해서 그 갈등을 갖다가 조장해서 뭔가 좀 재미를 보자. 일종의 불세 하듯이 부자 괴롭히기, 부자 혼내주기. 근데 부자만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다. 중산층도 세금 엄청 내게 돼 있습니다. 벌금 엄청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재산비례 벌금제 하면요. 여러분 저 무슨 해갖고 흔한 이야기로 꼭 벌금은 아닙니다만은 무슨 뭐 과징금이 됐든 뭐가 됐든 해갖고 주차 위반하면 어떤 놈은 주차 위반했다고 4만원 내고 어떤 놈은 저 주차 위반했다고 40만원 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씨 도대체 무슨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핀란드에서 쓰는 것은 재산비례 벌금제가 아니요 소득비례 벌금제를 쓰고 있을 뿐이요. 참고로 핀란드가 인구가 550만입니다. 인구 550만. 그러니까 서울의 반밖에 안 됩니다. 땅은 넓지만. 그리고 옛날 보면 저 여기저기 러시아 등등으로부터 식민지로 있다가 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독립했던 나라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나라는 그 나라 운영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바 소득비례 벌금제를 썼던 것뿐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도입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물리자 할 정도로 지금 이재명 씨는 무언가 다급한 겁니다. 이재명 씨 측에서는 만약에 김부겸이 되었던 정세균이 되었던 국무총리 출신의 사람을 갖다가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입하고 당내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또 어쨌든 간에 뭐 그들이 움직이는 대의원수가 가장 많으니까요. 중앙위원회 열면 그거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저 전당대회 일자를 갖다가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2달 미루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내전이다 얘기했습니다만 그 내전이다 하고 호언장담할 때만 해도 압도적 1위였고 지금 오히려 압도적 1위는 윤석열 씨고 2위로 밀린 이재명 씨 드디어 그 허약한 점을 보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내 반 이재명 세력들이 이재명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김부겸 그 다음에 정세균은 일종의 페이스메이커로 김부겸 대통령을 만들겠다. 그것은 이번에 만약에 5월에 김부겸이 취임하게 되면 국무총리로 5, 6, 7, 8, 9, 10 한 6개월 국무총리 한 다음에
총리직 그만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탈당하는 모습을 갖추어서 탈당을 하면서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명망가, 그러니까 뭐 당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 뭐 총장 출신이라든가 이런 명망가로서 국무총리 보임케 하고, 그 다음에 김부겸 씨는 들어와서 후닥닥 한 5개월 국무총리한 경력 갖고 친문들이 밀어서 또 문재인이 밀어서 대통령 만들어서 그 호남의 기반 후에 영남 후보를 세움으로써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 왜? TK잖아요. 지금 만약에 김부겸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TK도 엄청 흔들릴 겁니다. TK가 흔들리게 되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영남당을 탈피해야 된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대구 경북이 그야말로 선봉대 중에 선봉대입니다. 대구 경북이 흔들리면 부산 경남이 흔들리고, 부산 경남이 흔들리면 영남 출신의 서울에 사는 이른바 출향 인사들도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김부겸이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되면 TK가 흔들리고, 거기에 만약에 윤석열과 김부겸이 맞붙어서 치십시다. TK가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저는 김부겸 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7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희희낙낙하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싸움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년 다 잡아놓은 고기 놓치고 다 끓여놓은 국 쏟는 그런 참극을 빚을 것입니다. 경계하기 바랍니다.